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가 저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격전지가 많고 또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거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보이는데요.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전국 사전투표율 23.51%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심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년 전보다도 많이 올랐고 네. 이게 과연 최종 투표율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사전 투표로 인해서 투표율이 늘어나니까 최종 투표율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현상은 이제 과거에도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본 투표율도 높은 현상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사전 투표율이 초반에 생겼을 때는 본 투표율에 보조적 성격만 갖는 특성이 강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투표자의 약 40% 가까이 사전 투표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 활용도가 초반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일상화된 보편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경우는 본 투표일에 투표할 분들이 이른바 당겨 투표하시는 분들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본 투표율을 최종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전 투표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이번에 그 높은 사전 투표율을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격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뭐 예전에는 사전 투표가 특정 진영에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사실 정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들은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은 이제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마지막에 투표장에 불러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접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는 것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위기감을 갖고 이제 희망을 갖고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것들이듯이 이 투표율도 사실은 이제 각자 유리하게 시그널들을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투표에서 뭐 미리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예. 이걸 갖고 어디에 종합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초반에 비해서 악화되긴 했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특성은 남아 있어요. 지금도 예. 이제 전국의 조사를 보게 되면 진보층에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유불리든 다소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짚어봤었는데 지역별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남이 가장 높았고요. 네. 전북도 35%로 꽤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두 지역을 보면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전 투표율 현상들을 보게 되면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현상, 최종 투표율도 높지만 그 현상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제 이 지역의 주된 정서를 대변하는 정당인 민주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분위기가 이제 호남에까지 반영이 되는 특성들이 이제 일상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선 높은 투표율을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말씀하신 전북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거든요. 상당히 사실은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을 때, 낮을 때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냐 하면 결과가 불확실할 때, 그 다음에 후보들이 여러 명 치열하게 경쟁할 때 네. 이럴 때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사실은 매우 확실하다. 그다음에 경쟁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자기 투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뭐 예. 결과는 정해져 있는 예.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뚜렷해서 투표율이 낮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본선에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예.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후보들이 어쨌든 복수의 후보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유권자 가지고 있는 투표 가치가 높아지는 측면들 그것들이 이제 전체 투표율 또 사전 투표율 높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북 지역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 전북 지역 지금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상당히 좀 상반된 결과들이 나와서 정말 실제로 투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판세 예측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 전북 지역,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그런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만 전북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막판에
상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조사가 여론조사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높게 나오는 조사는 자동응답 전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조사 방식이 일단은 다르다는 측면들을 말씀드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선거가 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동응답 방식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정치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 그 지역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를 오랫동안 반영해온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류들이 반영되는 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보면 TK 지역 같은 경우에도 ARS 조사인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현상과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겠고 예. 사람 면접원이 이 지역에서 조사했을 때 민주당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것은 만약에 40대, 50대 이런 층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당 소속 인물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는 기류가 40, 50대층 진보층에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40, 50대에서의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원택 후보가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지역 정서를 오랫동안 이제 대변해 왔던 그 지역 유사성이 높은 60대, 70대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에 대한 지지 선호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방식이 다른 조사의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네네. 뭐 전통적으로 이 본투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지역의 대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최근에 이제 강조하긴 하지만 사실 강조하는 그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를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 또 주로 지지자들인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본투표율에 대한 이제 중시를 하는 경향들 더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전 투표율이 사실은 어떤 젊은층이어서 직장인이나 이런 층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었고, 그는 이제 부정선거에 사전 투표가 타겟이 되는 측면들 이제 논란에서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은 경쟁이 사실 그동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TK 지역에서의 투표율 자체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특성을 오랫동안 보여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구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투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18.65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투표율이긴 합니다만 지난번 지방선거 이 지역 대구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15%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의미 있게 또 상승한 것이라고 할 수 그러네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투표율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단순히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과도 비교한다고 한다면 또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구라고 하는 지역을 감안하면 그래도 유의미한 투표율 상승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들을 보자면 이원택 그 전북지사 후보의 전 지역구죠. 전북 네. 군산, 김제, 부안, 을이 전국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군산, 김제, 부안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두 명의 후보가 다 연고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도 군산에서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이제 연고가 예. 있는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명의 후보가 다 연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후보들이 치열하게 투표를 끌어올리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권자들은 그 후보자들과 이래저래 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실 선거운동이 그런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네. 되면 문제 사전 투표에 적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표율이 가장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부산 북구갑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이 이미 이제 투표를 마쳤는데 네. 3파전을 벌이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여론조사가 발표됐을 때는 좀 이게 구도가 약간 기우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긴 했어요. 일단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초반에 비해서는 상당한 구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초반에는 이제 보수의 두 명의 후보,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죠. 지금 나오고 이제 그래픽 보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가 40.7%,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나왔던 여러 조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3자 대결에서도 1위를 보이는 조사 결과가 있고 지금 박민식 후보는 20% 밑으로 내려오는 조사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주자들의 지지율 합이 100%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홀로 상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 지지율이 떨어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예. 것이니까 지금 보수표가 좀 정해져 있는 틀에 있다고 한다면 박민식 후보가 추락하면서 하락하면서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는 끝까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실시됐습니다. 이 지역 이제 네네. 유권자가 한 관심이 11만 좀 많아서. 넘는데 여론조사가 이제 공개된 조사만 하더라도 거의 30개 가까이 돼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예. 그다음에 후보와 캠프 정당들도 여론조사를 많이 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조사에 대한 피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다소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의 구도 변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좀 더 정확한 조사 결과는 마지막까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지역인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5파전 구도가 확고해진 평택,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곳의 후보인 황교안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본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 영향이 조금 있을 거라고 보세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보수의 한 후보인 자유와 혁신의 이제 황교안 후보가 사전 투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오랫동안 이제 주장해 오신 예. 분이기 때문에 이제 본 투표를 하라라고 한 것은 이제 일부 지지자들한테 영향을 준 부분이 있겠죠. 다만 이제 이 지역에 보게 되면 18%간 넘는 사전 투표율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지역인데 이것은 이제 경기도 지역의 선거 투표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아요. 갓 이제 20%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지사 선거가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투표율이 높아지려면 결과가 불확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과가 사실 그렇게 불확실하지 않은 측면들. 왜냐하면 사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없잖아요. 네네. 치열하면 여론조사 보도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도지사 선거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경쟁 구도로 전개되지 않는 측면들이 경기도 지역 전체의 사전 투표를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평택을도 경기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평택을에 계신 분들이 평택을 보궐 재선거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선거 등도 함께 치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낮아지는 부분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후보 중에 한 명이 예. 이제 본투표에 참여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예. 다른 지역보다 좀 낮게 나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은 낮지만 어쨌든 선거 판세는 그래도 네. 좀 여기도 요동치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종 투표율은 아마도 이제 경기도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 평택을 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보다 가장 주목되고 관심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여왔기 때문에 네. 아마 높은 투표율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 사전 투표율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